네, 그리고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저희 저번에 포트에 넣었던 코아스템 캐몬입니다. 한동안 주가 상승을 잘 이루다가 요즘 잠깐 좀 지지부진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, 물론 뭐 바이오 섹터가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회사 탐방 찌라시에 대한 뭐 노이즈도 낀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코아스템 캐몬에 대한 이슈는 뭔가, 요거의 매수 기회인가, 아니면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가,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요런 이제 텔레가 좀 돌더라고요. 뭐 이런 분이 코아스템 캐몬 탐방을 갔다 왔는데 내용이 조금 이제 눈여겨볼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. 요 메시지가 막 돌면서 시끄러워지니까 코아스템 캐몬이 공지사항으로 해명도 올렸어요. 요거를 좀 둘 다 읽어보고 과연 이게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요 탐방 노트를 제가 간단히 이렇게 옮겨놨는데, 보면은 원래는 1, 2월로 CSR 우리 수령할 수 있다 하지 않냐, 그러니까 임상 결과표죠. 근데 요거 지금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말을 바꾼 거냐? 이제 회사 답변은 이렇죠. CRO랑 합의해야 된다. 그래서 아직 지금 임상 분석 초기니까 픽스된 게 없어서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다.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로 늦춰질 수 있다. 요 정도는 사실 매지존 장투 입장에서는 애교예요, 애교. 너무 뭐 납득 가능하잖아요. 1, 2분기 정도 늦춰진 거 정도야. 그래서 뭐 올해 삼상 탑라인 확인할 수 있냐? 똑같아요. 12월에 발표하도록 노력 중인데 모른다. CRO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. 현재로는 12월이라고 생각한다. 이 부분이 좀 이슈였는데, 회사에서 1회에 1억, 그래서 총 5회 꼽고 여기서 마진 얼마 받는 걸로 생각하냐? 근데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.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는 약값 4천만 원 받고 미국에서는 이제 1억 받을 예정이다. 근데 순이익률이 10%에서 14% 정도이다.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4천만 원짜리 뉴로나탈 약값도 사실 우리가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. 미국에서 1억 이상 되면은 마진율이 높아서 돈 많이 벌 걸로 생각을 하는데, 미국도 인건비가 국내보다 그만큼 비싸다. 회사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좀 의문이더라고요. 어쨌든 희귀질환은 개발을 하고 나면은 고가의 그 가격을 약에 쳐주기 때문에 이익률이 되게 높잖아요. 근데 이 이익률이 10%에서 14%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저도 조금 의문이에요. 그래서 뭐 이게 진짜 요거밖에 안 될까? 회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지? 기본적으로 일단 신약은 개발하고 나면 뭐 이익률이 70%, 80%뭐 이렇게도 많잖아요. 그런 회사도. 근데 왜 이렇게 이익률이 안 나올까? 또 요게 좀 노이즈 이슈가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송에 얘네가 공장을 세웠죠. 오송 공장에 지금 미국에서 코아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00명 투약할 수 있냐, 캐파 되냐? 캐파가 안 돼요. 지금 오송 공장만으로는 120명분, 이 국내랑 아시아 분밖에는 캐파가 안 된대요. 그럼 요거 어떻게 할 거냐? 근데 얘네가 우리는 자체 운영할 생각이 없다. 무조건 임상 결과 나오고 좋으면은 에로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에로를 할 예정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, 요것도 좀 이슈인데, 이상에서는 요 약을 3번 꼽는 걸로 인상이 디자인 됐는데 3상에는 이게 5번 꼽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임상 구조가 바뀌면서 뭔가 좀 불안하다. 이게 지금 실패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시장에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사측은 왜 더 많이 투약을 하는 게 디스카운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. 어쨌든 얘네는 이미 조건부로 승인받아서 국내에서 팔고 있잖아요.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PMS 데이터에서 본 것처럼 대조군에 비해서 2번 맞았던 사람들이 생존에 더 유리했고, 이것보다 더 다수 투여했던 분들이 또 더 유리했다. 그래서 더 맞을수록 좋다는 건데, 단순히 이상이랑 이 임상 구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더 많이 투여한다 그래서 이게 왜 불안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. 회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다 이제 시기, 뭐 밀렸냐? 안 밀린다.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낮냐? 시장의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. 근데 회사는 시장이 관심도가 크지 않지만 여기서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 회사는 충분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. 그리고 시장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거부감, 삼상 임상기업에 대한 K바이오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런데 성공을 하면 재평가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가이던스는 요 정도고, 뉴로나탈 국내 환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러냐? 뭐 코로나 겪으면서 셧다운 됐고 뭐 이런 거 이슈가 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렐리브리오라는 신약이 허가된 것도 영향이 있었다. 과거에 이제 에로 계약금 1000억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도 뭐 동일하게 목표하고 있냐. 12월에 결과 나오면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협의하고 이제 알 수 있을 거다. 그래서 뭐 요런
이런 정도 부분이다. 이건 좀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, 환자 1000명 출시는 몇 명 차 예상 가능한 것 같냐. 최악의 시나리오도 지금 26년 상반기에는 허가가 돼서 공정 CGMP 협의하고 뭐 하면 뭐 26년에서 7년도 1분기에는 판매 시작될 것 같다. 베스트 시나리오는 우리 12월에 결과 나오자마자 협상 들어가서 글로벌 제약사한테 애로하는 거다 라고 회사가 이제 입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좀 정리를 해보면은 타임라인이 지연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, 그다음에 아까 순이익률, 이 약이 시장성이 과연 있냐, 약이 성공한다 쳐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이냐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3상의 임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. 지표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고 가면은, 저희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기업 소개할 때 본 도표인데, 줄기세포 치료제가 1차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ARS, FRS 요 지표예요. 요게 루게릭병에 심화되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고, 요게 캐몬께 굉장히 좋았어요. 굉장히 좋았고, 두 번째가 이제 OS, 그 생명 그 연장에 대한 이슈예요. 근데 요게 이제 노이즈가 있는 거죠. 왜냐면 코아스템 캐몬은 이 생명 연장에 대한 2차 OS 지표에 대한 걸 실패했어요. 그러니까 대조군이랑 이 투약군이랑 유의미하게 통계적인 유의성을 입증을 못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도표에도 이 딱 그 임상 이상의 OS 수치를 여기 못 집어넣고 PMS 전체 환자 기준으로 이렇다라고 이제 데이터를 넣은 거죠.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아니 OS가 이상에서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노이즈가 생긴 겁니다. 요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 공지문을 보면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, 이것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. 탑라인 발표 시기, 이거 사실 우리가 이제 예측 못한다. 목표는 이때고 이때로 이제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. 뭐 얘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CRO랑 그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, 그래서 결과 12월 중순, 최종 보고서는 25년 4월. 그래서 이 마진에 대한 부분인데, 이거는 저는 회사 공지도 읽어도 조금 찝찝하더라고요. 순이익률 15%, 그 10에서 14% 나오는 거에 대한 이 반박 공지를 올린 건데, 실제로는 미국 예상 판매 단가가 1억 원이고, 현재가 제조 원가 이 판관비를 제외 가정할 경우 해당 판매 마진이 70에서 80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, 요거를 제외하면 안 되죠. 사실 지금 모든 신약 개발사가 판관비, 리베이트 비용도 다 여기 들어가고 인력에 대한 비용도 다 여기 들어가고 뭐 이런데, 이 판관비를 제외하고 요거를 생각하면 안 되죠. 영업이익률을 따질 때는 판관비도 다 고려해서 그 다음에 나온 이익 가지고 영업이익률을 따지는 건데, 요거를 지금 빼고 요거라고 하면은 매출 원가가 뭐 이 정도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요걸 보니까 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. 얘네 진짜 판관비 막 이런 거 다 하면은 진짜 순이익률이 뭐 10%대인 거 아니야? 뭐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죠. 근데 다만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, 이 판관비 부분을 회사는 사실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우리가 직접 판매 안 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 안 할 거니까, 무조건 애로 할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, 회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로열티랑 계약금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, 요거는 누가 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잖아요. 만약에 미국에 유통망 다 깔려 있고 인력 이미 풀 충전해 있는 글로벌 빅파마가 하면은 판관비가 엄청 조금 들 수도 있는 거고.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 해석 같아요. 왜냐면 위에 보면 초기 분량 직접 생산해서 미국으로 배송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.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에로 시나리오로 회사가 저 가정을 작성했다고 하면 저 위에 문장이 없어야 되는 맞아요. 거잖아요. 그러니까 회사를 아무리 커버 쳐줄라 쳐서 에로를 생각해서 이렇다라고 해도 진짜 완전 정확하게 저도 이걸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, 이런 말을 하면 안 됐죠. 이런 말을 하면 안 돼. 뭐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배송하는 거를 뭐 전제로 깔고 있다 그러면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은 저도 이해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이상에서는 2회를 투약했네요. 앞서서 3회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, 임상 이상에서는 2회 투약했고 임상 3상에서는 1년 동안 5회 투약하는 걸로 되는데, 이게 지금 이제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냐, 이게 좀 디자인이 바뀜으로써 뭔가 좀 생각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건데, 이제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우리가 불안해서 바꾼 게 아니야. 3상 계획할 때 되니까 FDA가 뭐 정책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있었어. 루게릭병에 대해서는 최소한 임상을 1년 이상 하라는 이 가이드라인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
이렇게 바뀐 거고, 그러니까 2상 때는 6개월 임상을 했는 건데 3상은 이제 1년을 하게 된 거죠. 가이드라인 변경에 대해서. 그 다음에 이 투약도 횟수도 FDA랑 다 협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한 거다.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볼 때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네 불안한 거 알겠는데 이상 이후에 조건부로 국내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투약을 하고 있지 않냐. 그러면 이 2번, 3번, 4번 여러 번 맞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7년간 우리는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.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반복 투약 횟수가 높을수록 높은 치유 효과가 있다라는 거니까 크게 이 투약 횟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, 저는 요 뭐 추적 관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회사가 알아서 그 데이터를 다 감안해가지고 늘렸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뭐 회사의 뭐 설명이 뭐 일견 일단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, 시가총액이 낮은 부분 뭐 똑같아요. 한국 바이오 실패 사례가 많아가지고 그런 건데, 그리고 난치병이라서 시장 규모가 작을 거라는 오해인데, 미국은 우리도 알다시피 약가가 높다. 난치병은 그만큼 약가가 높기 때문에 되면은 뭐 블록버스터 시장 못지않게 이익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. 희귀 난치병 치료제 시장은 블록버스터 시장보다 경쟁 정도는 낮은데 이걸 개발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으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서 꾸준하게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스테디셀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,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침투를 잘 할 수 있다. 이 렐리브리오가 가장 최근에 승인된 약물인데 요거 지금 조건부로 승인됐다가 이제 실패하지 않았냐, 24년 1분기에. 그래가지고 시장 철수 중이다. 근데 이 조건부 승인된 약도 우리보다 ALSFRS 치도 낮은 요 약이 첫 해 매출이 5천억이었다.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환자 한 명당 1억, 5회 투약해서 연간 5억. 네. 그래서 5천억 매출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, 이 회사도. 근데 그리고 같이 확인했다시피 이 수익성이요? 예,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좀 아직 의구심이 안 풀렸어요. 의구심이 안 풀렸는데, 오케이, 그러면 의구심이 안 풀린 채로 생각을 해보자. 최악의 경우에 찌라시대로 순이익률 15%라고 치고 약가도 1억이라고 쳐요. 이렇게 하면은 매출이 1000명 환자 기준으로 시장 침투를 했을 때 5천억의 순이익이 750억이고, 요대로 생각을 해도 사실 PER이 5.7배거든요.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도 사실 임상이 성공만 한다면은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밸류는 아니에요. 신약 개발 회사 치고. 그래서 요 노이즈는 저는 일단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유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요런 상황입니다. 추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은 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